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가난한 사람만 벌 주는 법, 이게 공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 TV입니다. 오늘은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와 재벌에게는 천하제일의 지상낙원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에게는 그야말로 법률인공화국입니다. 자고로 재벌과 권력자에게 추상 같은 법치가 적용되어야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한민국은 못 배우고 가난한 국민에게만 추상 같은 엉터리 법치가 내려치는 기형 국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만 2번, 3번 맞는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론에서는 이 구조를 관계 철학, 글로벌 스탠다드, FEA 관점에서 해부하고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법을 어겼는데 왜 가난한 사람만 더 아픕니까? 첫째로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같은 속도 위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벌금 고지서를 카드 한 번 긁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연체 이자를 물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심하면 구금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같은 법, 같은 벌금이지만 한쪽에게는 불편한 비용이고 다른 쪽에게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폭탄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이 아니라 계급세 같습니다. 둘째로 형사 절차를 보아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돈과 인맥이 있는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고 유리한 진술과 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합니다. 반면 서민과 가난한 사람은 경찰서에 가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국선 변호인을 만날 기회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같은 혐의인데도 얼마나 돈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형량, 전과 기록의 무게가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과 돈이 형벌의 실제 무게를 조정하는 숨은 손입니다. 셋째로 국민의 체감 공정성은 법전에 쓰인 문장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사례에서 나옵니다. 재벌 2세는 집에서 반성문 쓰다 끝나는데 옆집 아저씨는 같은 죄로 몇 년을 살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 순간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끝모르게 떨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만 더 세게 맞는 법, 이것이야말로 체제전쟁의 가장 위험한 전선입니다. 권력자와 재벌에게는 천국, 서민에게는 지옥인 법치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법치 구조를 관계 철학으로 바라보면 권력자와 재벌은 법과 금융, 언론, 정치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관계망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로펌, 회계법인, PR 회사, 로비스트, 각종 전문가 그룹이 촘촘하게 연결된 보이지 않는 방패막 안에 서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 방패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법은 같지만 관계망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의 법치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법률 인공화국입니다. 사건이 생길수록 로펌과 법조인의 시장은 커지고 수사와 재판이 복잡해질수록 일반 국민은 더 의존하게 됩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법을 아는 사람에게 맡길수록 유리해지고 법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법치주의라는 이름 아래 법을 아는 소수가 사실상 체제의 언어와 문법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벌과 권력자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한 추상 같은 법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재벌에게는 관대한 법치, 못 배우고 가난한 국민에게는 잔인한 법치가 내려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망과 제도 설계가 왜곡된 결과입니다. 이 기형적 법치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력자와 재벌의 지상낙원, 서민과 약자의 지옥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입법공화국, 재판공화국, 고소공화국의 그늘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은 입법공화국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입법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종 이해관계 집단과 로비, 로펌과 전문가 집단이 법률 문구 하나하나에 깊숙이 개입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은 결국 법을 읽고 해석할 여력과 인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됩니다. 법률 자체가 공정한 경기 규칙이 아니라 재벌과 권력자에게 맞춤 제작된 룰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입법공화국의 어두운 얼굴입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은 재판공화국입니다. 웬만한 사회 갈등과 경제 분쟁, 정치 문제까지 결국 법원으로 가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재판 시스템이 국민에게 열려 있는 공론장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 변호사만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용어와 절차의 성격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법복을 입은 엘리트 공화국처럼 느껴지는 순간 국민은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재판 공화국은 필요하지만 법복 엘리트 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셋째로,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와 조정보다 고소와 고발부터 떠올리는 사회입니다. 정치권은 상대를 향한 고소 고발을 정치 전략으로 사용하고 온라인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국민의 입을 조용히 묶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정작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은 소송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고소를 당하는 순간부터 잠과 건강을 잃습니다. 입법공화국, 재판공화국, 고소공화국이 결합하면 이 체제는 권력자와 재벌, 법조 엘리트에게는 천국이 되고 서민과 약자에게는 끝없는 피로와 공포의 공간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부숴야 할 구조입니다. 세계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만 2번 벌하는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선진국은 벌금과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제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객 벌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같은 위반 행위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훨씬 큰 금액을 부과해 실질적 경각심을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벌금이 공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프게 만드는 벌금이 공정을 만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둘째로, 여러 나라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교육, 사회봉사, 중독치료, 상담 프로그램 등 대체 처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빈곤층, 소수자에 대해서는 전과 한 줄 이 평생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재통합과 회복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2번째, 3번째 벌을 내려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입니다. 셋째로, 선진국의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법률 문구의 평등을 넘어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형벌의 불평등을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소득, 인종, 지역, 학력, 성별에 따라 체포, 기소, 형량, 구금, 재범률이 어떻게 다른지 공개하고 사법제도가 특정 집단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공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증명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관계 철학으로 다시 보는 형벌 벌금의 숨은 관계망입니다. 첫째로, 관계 철학의 출발점은 객체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벌금 고지서 한 장, 유죄 판결문 한 장은 객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경찰 조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 언론 보도, 신용정보 등록, 취업과 해고, 가족관계, 건강과 정신 상태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관계망이 존재합니다. 이 관계망 설계가 불공정하면 같은 벌금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의 불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파탄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로, 가난한 사람은 이미 취약한 관계망 위에 서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비싼 전월세, 불규칙한 소득, 취약한 건강, 얇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얽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벌금과 형벌이 내려지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하던 관계망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세를 못 내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자녀 교육이 중단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관계망 전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셋째로 반대로 권력자와 재벌은 촘촘하고 강력한 관계망 위에 서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로펌과 전문가, 금융기관, 언론, 정치 인맥이 방패막이를 해줍니다. 같은 형벌, 같은 벌금이라도 이들의 관계망은 충격을 흡수하고 복귀를 돕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관계 철학이 요구하는 개혁은 명확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관계망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FE로 재설계하는 공정한 법 형벌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첫째로 FE 관점에서 보면 형벌과 벌금, 사법제도는 하나의 거대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입니다. 단속,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벌금 부과, 연체관리, 교정, 사회복귀, 사후평가까지 하나의 비즈니스 체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체인이 국민 눈앞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복지, 금융이 각각 따로 움직이고 가난한 사람은 이 체인의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로 비즈니스 아키텍처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만 두 번 벌받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사회봉사, 상담 중심으로 전환하고 벌금 제도는 소득 연동 체계와 분할, 납부, 사회봉사 대체 제도 등을 결합해 설계해야 합니다. 연체가 곧 구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줄이고 채무조정과 사회복귀 지원을 우선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데이터 아키텍처 차원에서는 소득과 자산, 직업, 지역, 학력에 따른 형벌 벌금 부담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국민께 공개해야 합니다. 어느 계층이, 어느 지역이 어떤 형벌과 벌금을 더 많이, 더 무겁게 받고 있는지를 숨기지 말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정성의 실질을 점검하는 거울입니다. FE식 데이터 참조 모형을 통해 입법공화국, 재판공화국, 고소공화국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아키텍처 차원에서는 AI 기반 공익법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핸드폰으로 형사 민사 절차, 벌금 분납, 채무조정, 무료 변호 지원, 복지 연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법을 모르는 국민, 디지털에 약한 국민, 가난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률 서비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인공화국을 국민법률공화국으로 바꾸는 디지털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기술 인프라 차원에서는 AI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계층과 집단의 형벌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법치주의는 법조인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불평등을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FEA와 관계 철학이 결합된 새로운 법치 아키텍처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국민을 깨우는 체제수호 시민 교양입니다. 첫째로 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국민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체제와 교육, 언론과 정치가 국민을 그런 상태로 방치해온 결과를 직시하자는 경고입니다. 법과 형벌, 사법제도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에게만 맡겨졌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권력자와 재벌에게는 천하제일의 지상낙원, 법조 엘리트에게는 법률인공화국, 서민과 가난한 국민에게는
엉터리 법치가 내려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민 교양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이제 국민께서는 체제의 손님이 아니라 설계자가 되셔야 합니다. 입법공화국, 재판공화국, 고소공화국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왜 재벌과 권력자는 구속을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은 벌금 하나에 인생이 무너지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많아질수록 국회와 사법부, 로펌과 권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로 자유민주주의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판결문 한 장, 벌금 고지서 한 장, 고소장 한 장에 담긴 권력의 구조를 읽어내는 국민의 눈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2번 벌 주는 법, 권력자와 재벌에게만 관대한 법, 법조 엘리트만 배부르게 만드는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욕심 많은 국민에서 관계를 이해하고 체제를 설계하려는 시민으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의 법치는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넷째로 오늘 시론이 분노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노를 구조를 바꾸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벌 주는 법, 이게 공정한가요? 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 스스로 입법공화국, 재판공화국, 고소공화국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체제수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권력자와 재벌에게만 천국인 나라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서게 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